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어떤 사유가 생겨서 거래소에서 상장이 적격하냐, 이 회사를 갖다가 상장을 유지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실질 심사를 갔을 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가고 어떤 일이 겪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번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관리 종목,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그거를 봤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형식적 상장 폐지가 돼도 대부분 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배임 횡령이나 아니면 감사 의견 거절, 요길 받으면 그리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감사 의견 거절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서 여기서 뭐 유예를 받든 한번 기회를 더 이제 받는 걸로 어,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뭐 형식적 조건은 저번에 한번 봤듯이 뭐 감사 의견 뭐 미달 결정 이외니까 거의 상장 폐지 이 부분이 가장 많고요.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해도 감사 의견 미달을 달라고 합니다. 아, 그래야 1년 유예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배임 횡령. 거의 배임 횡령이 뜨면 감사 의견들 적정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에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형식적 상장 폐지이고, 그 다음에 실질 심사에 따른 상장 폐지 조건들이 저번에 이제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뭐 관리 종목 취소, 그리고 뭐 환기 종목 투자 환기 종목인 상황에서 뭐 최대 주주가 시장에다가 주식을 던졌다거나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됐거나 뭐 벌점 15점 이상이 됐거나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코스닥인 거고요. 이것도 감사 의견 한정 이제 불확실성으로 환기 종목 2기 연속인데 요거 되기 전에 벌써 대부분 다 의견 거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 1년 누계 점수 15점하고 배임 횡령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질 심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어떠한 사유를 통해서든 형식적 상장 폐지이거나 그리고 그냥 실질 심사에 따라 상장 폐지이거나를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이제 실질 심사는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 뭐 좀 구분해서 보게 되면 요 뒤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형식적 조건이면은 기업심사위원회 그리고 실질 심사에 따른 상장 폐지 쉽게 말해서 뭐 벌점이라든지 뭐 규정을 좀 안 지킨 놈들 뭐 배임 행령 이벤트 자기 자본 3% 또는 30억 이상 뭐 이런 이벤트가 터진 경우는 코스닥 시장위원회 원래는 이제 기업심사위원회 갔다 코스닥 뭐 이의 신청을 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건 시스템 구분은 명확하게 돼 있진 않지만 이런 위원회 두 개 위원회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풀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기업 심사는 거래소 내부에 풀이고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이제 뭐 외부 인원까지 만든 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사유를 통해서 시장위원회하고 뭐 통칭해서 기업심사위원회하고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합쳐서 이제 시장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시장위원회에서 실질 심사를 논의하고 상장 폐지를 결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용들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장 집계에서 실질 심사의 지침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 심사 지침 주요 사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오픈된 나라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했던 거를 좀 리마인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있고 실질 심사부터 상장 폐지 아주 그냥 아주 기본적인 포뮬러한 단계는 실질 심사 사유 아까 침에 형식적이든 실질 심사 사유든 두 개가 발생을 하면 우선 거래 정지를 이벤트가 터지면 뭐 배명이 떴다 하면 바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거래 정지면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15일 이내 5일 이내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실질 심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대상이냐 아니냐를 우선 15일 정도, 다 영업일 기준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거의 한 달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대상 여부를 결정을 올리고 공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실질심사 대상 결정은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도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둘째 주 화요일 정도에 심사위원회가 이제 심사 대상 결정위원회가 열리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면 실질심사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거래 정지한다. 그러면 이제 뭐 결정의 사유 및 근거,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개선 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기업 심사위원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똑같이 치면 기업 심사위원회 꼭딱 내부가 좀 강력하긴 합니다. 심사위원회 일정 및 절차들을 좀 회사에다 안내문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공시도 나가고, 지침 조항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시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부터는 실질 심사 서류하고 정보 요구서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담당자들하고, 물론 이 이벤트가 터질 때부터 계속 거래소하고 담당자하고 회사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료를 좀 보내줘라. 너네 회사에서 뭐 계정별 원장을 보내줘라. 아니면 주요 계약서를 보내줘라. 아니면 이제 매출 계약서를 보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로 주고받고 계속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담당자로만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제 상장사들 때문에 시총 하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보통 법무법인, 변호사를 씁니다. 소설은 변호사가 잘 쓰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고요. 좀 이제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회계사. 변호사들이 회계사들 데리고 와요. 뭐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회계사가 이제 변호사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변호사가 주가 됩니다. 이제 팀을 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장 좋은 건 뭐 김회장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하고 회계사는 의견을 검토한 거를 어, 실질심사할 때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었죠.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서류들을 제출한 다음에 보고를 받아보고, 이제 처음 IPO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등 대해서는 실사를 합니다. 현장 실사.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 두 부분은 이제 IPO 할 때 했던 내용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의 이제 처음에 히스토리라든지 주주 거래 내역들, 뭐 회사의 장래, 희망, 뭐 앞으로의 계획, 예측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MOU 체결도 막 이렇게 내고, 실제 거래소에서 IPO 할 때도 이제 실사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제조업 등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공장 이런 거 다 이제 현장 확인하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한 20 영업일 있다가는 이제 개최를 하면, 요게 이제 기업심사위원회로 가는 경우가 있고,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뭐 형식적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기업심사위원회로 들어가서 형식적 상장 폐지가 받았으니 상장 폐지나 유지, 기업심사위원회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상장 폐지냐, 상장 유지나. 이 두 가지밖에 결정을 안 하고요. 거의 대부분 상장 폐지가 나오면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한 걸 가지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상장 폐지냐 유지냐 거기에 개선 기간 부여를 합니다. 개선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요 최대 2년은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최대 2년까지만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부여할 때 최대 2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늘어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건 뒤에서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면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심사 정보요소 이걸 받아가지고 거래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를 안 가고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적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일 때는 기업심사 들어가고, 처음부터 실질심사 뭐 배명을 뜨면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들어가서 이제 뭐 요런 얘기에서 최선은 어,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만, 들어가면 이제 유예를 받는 거죠. 유예를 얼마를 받을 거냐, 몇 개월을 받을 거냐인데, 통상 내가 이벤트 터지고 시장위원회 들어간 이후부터 다음 감사 보고서 나올 때까지. 내가 8월 달에 들어갔으면 다음 연도 3월 말 4월까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감사 보고서가 이제 3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이런. 근데 또 너무 12월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좀 연초에 받으면 다음 감사 보고서까지 8개월, 뭐 11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원회를 주는 게 통상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기간이 끝나면 처음에 개선 계획서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보죠. 개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개선 계획이 끝난 상황에서 봤는데 너네는 좀 안 되겠다. 그냥 더 이상 존치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상향 폐지나 정리 매매를 가는 게 통상적인 수순이죠. 근데 물론 이제 요 중간에 아, 개선 계획 기간 뭐 개선 계획 부여를 받으면 통상 바로 회색 계획 인간이나 파산 시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뭐 좀 늘어나는 그런 방법 있죠. 그래야 회생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이제 회생 계획이 들어가서 자본 잠식도 좀 해소하고 감사 의견도 적정을 받아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술 내용도 많고 그리고 이제 회생 계획할 때 아, 타기업들도 이제 좀 제3자 배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주인도 맞이하고 주인도 다 바꾸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기본 트렌드고요. 요 부분이 이제 상납 폐지의 기본 이제 뭐 물론 이 안에 세부적으로 이의신청 뭐 이의신청 거절 뭐 여러 가지 뭐 법원의 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한 로직은 뭐 한 이제 9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회생 계획하고 유예 기간 종료 이런 부분을 조금 요즘 이제 트렌드로 보면